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관계의 숫자가 곧 능력이고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느냐가 곧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SNS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새로운 인연을 맺고 직장에서조차 인맥 관리, 관계 확장, 네트워킹 능력이 중요한 자질처럼 강조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깊은 관계는 몇 없지만 자신을 단단히 다져가는 사람들은 어쩐지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많은 이들은 은근히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왜 친구가 없지?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오해를 깨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38년 대구의 작은 골목길, 그 사업가가 바로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인맥의 크기로 성공하지 않았고 관계의 숫자로 업적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자신에게 집중하고 깊은 생각을 하고 때로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독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가 적다는 이유로 오해받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5가지 특별한 성향. 이 성향들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힘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혼자 걷는 사람은 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히 나타납니다. 내향형 인간의 사고는 깊고 분석적이며 외부 소음에 휘둘리기보다 마음속 논리와 가치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이 적더라도 생각은 깊고 관계의 장식보다 삶의 본질을 더 잘 꿰뚫습니다. 사회적 자극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긴 호흡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고독을 사랑한다. 그 말은 단지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마주하고 더 높은 질의 삶을 꿈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런 고독의 가치를 잊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할까? 왜 내 주변은 조용할까?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아마도 당신이 그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조용함은 결점이 아니라 잠재력의 형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고독은 결코 부족함의 징표가 아니라 깊은 내적 세계를 가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 깊은 세계를 이루는 5가지 성향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말과 행동 대신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 힘 말입니다. 남들보다 적게 말하지만 더 깊게 생각하고 남들보다 적게 관계를 맺지만 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제 그 진정성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은 사실 외부의 소음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작은 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너무 별난 건 아닐까? 이 선택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친구가 적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이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자리보다 차분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성을 잃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 기준을 잃지 않기 위해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 그리고 친구가 적은 사람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1. 진정성의 본질,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힘. 진정성은 단순히 솔직함이나 꾸밈없음이 아닙니다. 진정성은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주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남이 좋아할 답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답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위기에 따라 자신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기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기에 오히려 더 가치 있습니다. 이 이병철의 초기 삼성 상해에서 드러난 진정성. 이병철 회장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거의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만남을 피했습니다. 빈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한 장부, 정직한 거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 그의 방식은 당시 기준으로는 유별나거나 심지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만든 신뢰는 단순한 인맥이 아니라 원칙의 힘이라는 것을. 진정성은 대단한 말이나 화려한 태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정성은 조용한 선택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은 시간을 지나며 강력한 신뢰로 성장합니다. 3. 진정성 있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성향을 가집니다.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때문에 관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일관된다. 말은 조용하지만 행동은 묵직합니다. 삶 본질을 먼저 본다. 유행, 평판, 겉모습보다 이것이 정말 옳은가를 먼저 판단합니다. 가벼운 관계에 소모되지 않는다. 유행과 말의 흐름에 떠밀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수가 적더라도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관계의 양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진정성이 왜 친구를 적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숫자를 위해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 그들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의 맞춤형 가면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억지로 맞춰주기도 하고
분위기에 동조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을 거짓되게 만드는 행동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를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마음을 연 관계는 깊고 오래 갑니다. 관계의 숫자를 줄이고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삶. 이것이 진정성 있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5. 심리학적 확장. 자기 결정성과 가치, 일치 행동.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성, self-determination, 은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론은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중에서도 진정성은 자율성과 깊게 연결됩니다. 자율성은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진정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남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또한 가치 심리학에서는 가치 일치 행동 value aligned behavior, 이 삶의 만족도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즉, 진정성이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할 때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삶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조용하지만 깊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6. 진정성 있는 사람은 시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진정성을 잃기 가장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끊임없이 남들의 삶이 비교되고 인간관계는 보여주기와 망설임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이 조류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부 평가보다 내부 기준을 더 가까이 둡니다. 그들은 결코 화려한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심과 원칙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기 때문에 더욱 귀합니다. 진정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깊고 단단하게 세상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은 항상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복잡해서 머릿속이 엉키고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이 선택이 맞을까? 누가 나에게 방향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조언 좀 해줄 사람 없을까? 이런 마음은 결코 비정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구가 적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기댈 필요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지 못해서 혼자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능력이 바로 독립성, 그리고 친구가 적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1.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외롭지 않은 고독, 홀로 설 수 있는 힘. 독립성은 단순히 혼자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독립성은 삶의 무게를 내 두 발로 버티는 능력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과 판단을 믿을 수 있고 내가 내린 결정의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도 떠넘기지 않는 태도, 그것이 독립성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 앞에서
누군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결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결정 이후의 책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타인의 판단을 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사람들은 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거나 타고난 천재라서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의지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생겨나는 아주 희귀한 힘입니다. 이 이병철의 독립성, 대구 골목에서 시작된 혼자의 경제학 1938년 대구의 작은 골목에서 삼성상회를 세운 이병철 회장은 도와줄 선배도 물어볼 사람도 기댈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업의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디에서 물건을 구할지, 어떤 거래처를 선택할지, 신용을 어떻게 쌓을지,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전략을 택할지 그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묻는 것보다 스스로 판단하는 길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물건이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고객이 대금을 늦게 치르거나 시장의 흐름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일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럴 때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고독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깊은 사유 끝에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성공이든 실패이든 오롯이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이 책임지는 길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은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닙니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길들인 독립적 사고방식의 핵심이었습니다. 3. 왜 독립적인 사람들은 친구가 적은가? 독립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존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폭을 좁힙니다. 결정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의존도가 낮다. 많은 사람들은 조언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넓힙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 불필요한 만남을 즐기지 않는다. 그들은 외부의 의견이 자신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인간관계에서 얻을 것이 거의 없다고 느낍니다. 삼의존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만 선택한다. 대등한 관계는 숫자가 적습니다. 이들은 그 적은 관계를 오히려 더 깊게 유지합니다.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있어 외로움을 관계로 채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참기 어려워 관계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사람들은 외로움보다 자기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이유로 독립적인 사람은 주변이 조용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조용함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 안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심리학, 사회학, 확장, 독립성은 성숙한 인간의 핵심 능력, 심리학에서는 독립성을 정서적 자율성, emotional autonomy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성인이 되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독립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결정에 확신이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흔들림이 적다. 감정, 기복이 크지 않다.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한다. 실패했을 때 타인을 탓하지 않는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독립적인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안정적 축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사회의 중심을 지탱하는 조용한 존재들입니다. 집단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 역할을 합니다. 5. 독립성의 실제 작동 방식,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결정하고 끝까지 책임진다. 독립적인 사람들의 내면에는 공통적인 사고 패턴이 있습니다. 깊은 사고 결론 도출. 그들은 빠르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판단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선택이 내 삶의 본질과 맞는가입니다. 3. 결정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 한번 결정하면 타인의 평가, 변화는 분위기, 유행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잘된 결정은 배움이 되고 잘못된 결정은 더 큰 성장을 위한 자료가 됩니다. 어떤 결과든 타인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 구조는 호독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만 자기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독립성은 결국 자유이다. 독립적인 사람들은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곧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남의 기대에 끌려 살지 않고 남의 기분에 맞추지 않으며 남의 시선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고독을 견디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 때문에 독립적인 사람들은 적은 관계 속에서도 깊고 견고한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적다는 건 아마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해서일 거야.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혹시 성격이 너무 조용하거나 소심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러나 실제로 친구가 적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매우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숫자를 늘리기 위해 사람을 사귀지 않습니다.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만이 삶을 성장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네 번째 특징, 선택의 기준, 즉 사람을 가려보는 능력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드러나는 깊은 지혜입니다. 1. 관계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넓히는 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어느 모임에 나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기준을 잃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 선택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해지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잘못된 관계가 내 삶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보다 맞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들의 삶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 이병철의 인재기준 정직과 책임. 단 두 가지 이병철 회장은 사람을 가까이 둘 때 매우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화려한 경력도 아니었고 말솜씨도 아니었으며 능력만을 강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정직, 그리고 책임감. 말은 적어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겉모습은 평범해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그는 이런 사람만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초기 조직은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사람들 덕분에 모든 결정이 흔들리지 않았고 회사의 방향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회사를 움직이는 건 단 몇 명의 진짜 사람이다. 이 말 속에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성공을 만든다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3. 친구가 적은 사람들의 관계 기준, 그 깊은 3단계 구조.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관계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바라봅니다. 1. 가치와 맞는가?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한 방향인가? 정직함, 책임감, 성실함 등 기본적인 가치가 충족되는가? 그들은 이 기준을 통해 관계의 기초를 판단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사람의 분위기는 쉽게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있으면 마음도 흐려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은 이 영향을 매우 잘 인식합니다. 3.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인가? 순간적으로 즐거운 사람보다 시간이 지나도 신뢰가 여전히 유지되는 사람인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관계의 양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관계의 깊이를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4. 관계 피로도.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둘 때 생기는 문제들.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관계 피로도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인간관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감정 소모, 기대에 맞춰야 하는 압박, 갈등 관리, 불필요한 비교, 상대의 감정에 흔들리는 삶. 그러나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이러한 피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에 필터를 둡니다. 이 필터는 차갑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연스러운 장치입니다. 심리학 확장 관계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한 사람이 깊은 만족을 느끼는데 필요한 진짜 관계는 보통 1, 3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많이 맺는 사람보다 잘 선택하는 사람이 더 안정된 심리 구조를 가집니다. 이 능력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만이 관계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6. 사회학적 관점. 관계를 줄이면 삶이 선명해진다. 사람은 관계가 많을수록 사회적 소음이 커집니다. 남의 말에 신경 쓰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감정에 흔들리며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적은 사람들은 그만큼 내면의 공간이 넓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바라보고 더 정확한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말이 적지만 판단은 더 명확합니다. 사람은 적지만 관계는 오래갑니다. 7. 선택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상처받을 일이 적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관계를 사전에 걸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가까워지고 가벼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반면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초기 단계에서 이런 위험 신호를 빠르게 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적습니다.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까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 선택의 기준은 결국 자기 존중의 또 다른 이름이다.
누군가를 가까이 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삶의 일부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맡기고, 감정을 맡기고, 생각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 존중이 높은 사람은 사람을 아무나 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존중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멀리 합니다. 자기 존중이 높은 사람은 외로움보다 내면의 평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이유로 친구가 적은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움직임과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SNS에서는 잠시도 멈추지 않는 정보와 타인의 삶이 흐르고 직장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시와 목표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외부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시간조차 갖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이 선택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달려가는 방향은 과연 어디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불편하고 낯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질문과 대면하기보다는 더 많은 소음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습니다. 빈틈이 생기면 스마트폰을 열고 조용한 방에 있으면 음악을 틀고 잠시 혼자가 되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내면의 고요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적은 사람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작은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 네 번째 특징인 내면 성찰, 즉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힘입니다. 1. 내면 성찰이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을 만나는 시간. 내면 성찰은 단순히 고민이 많거나 생각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내면 성찰이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불안한지, 어떤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감추고 싶었던 약점, 말하지 못했던 상처,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열등감,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흔들렸던 그 불안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찰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고독을 견디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정확한 자신을 만나고 더 깊고 튼튼한 마음의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이 이병철의 성찰 혼자서 장부를 들여다보던 밤들, 삼성상회를 운영하던 초기부터 이병철 회장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보다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장부를 들여다보고 혼자 하루를 반추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하루가 끝나면 그날의 점을 찍듯 그날의 실수와 선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고객에게 좋은 거래였는지, 내가 판단을 서두르지는 않았는지, 조금이라도 부정확한 지점이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기록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수록 그는 오히려 더 조용한 공간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전자산업 진출을 결정할 때도, 제당 사업으로 확장할 때도 누구의 말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혼자 앉아 깊이 분석하고 그 산업의 본질을 들여다본 뒤 미래가 어디로 흐를지 고요 속에서 판단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화려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 왜 내면 성찰이 있는 사람은 친구가 적은가? 내면 성찰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소음을 줄이게 됩니다. 일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에서 답을 찾는다. 일이 힘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하지만 성찰이 깊은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에서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압니다. 자기 감정과 생각을 읽기 때문에 가벼운 관계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내 감정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삶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은 깊은 대화만을 원한다. 가벼운 이야기, 피상적인 관계, 흥미 위주의 만남에서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 성찰이 많은 사람은 말수가 적다. 그들은 말보다 생각을 먼저 합니다. 말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 층의 분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은 적지만 무게는 더 큽니다. 이러한 성향은 자연스럽게 그들 주변의 관계를 간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관계가 적다고 해서 그들이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움보다 평온을 더 잘 느낍니다. 4. 철학적 확장 내면의 깊이는 외부의 고요에서만 생긴다. 고대 철학자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플라톤이 남긴 이 말은 지식을 넘어서 삶의 모든 기준이 자신에게서 출발함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고독 속에서 철학을 완성했고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삶의 본질적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서양 철학뿐 아니라 동양의 유학에도 성찰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성찰은 혼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5. 심리학, 뇌과학 확장, 깊은 사고는 고요 속에서 이루어진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깊은 생각을 할 때 활성화되는 네트워크는 소음이나 방해 요소가 있을 때 약화됩니다. 즉,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일수록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술가, 작가, 과학자, 기업가들 대부분은 결정적인 통찰을 조용한 순간에 얻었습니다. 내면 성찰이 깊은 사람은 이 조용한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6. 성찰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흔들리는 이유는 외부 상황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 성찰이 깊은 사람들은 상황보다 내면의 기준이 더 강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겸손을 유지하고 일이 어렵게 흘러갈 때도 방향을 잃지 않으며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혼자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삶 전체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주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7. 성찰이 깊은 사람의 삶은 천천히 하지만 멀리 간다. 피상적인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찰이 깊은 사람들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기준과 명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린 결정은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외부의 바람에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장을 이야기할 때 경험의 양을 먼저 떠올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는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그러나 진짜 성숙은 경험의 양이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과정은 대부분 고요한 시간, 즉 고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마지막 특징, 성숙과 성장, 즉 고독을 자기 발전으로 전환하는 힘은 친구가 적은 사람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깊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향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유행에 쫓기지 않으며 관계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발 물러서서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집니다. 그 시야가 바로 성숙을 만들고 그 성숙이 결국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1. 고독 속에서만 생기는 관점. 한 발 위에서 보는 삶. 많은 사람들은 눈앞의 일에 정신없이 매달리며 삽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문제, 오늘 안에 해결해야 하는 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 남들이 기대하는 태도, 이런 요소들이 하루 대부분을 잠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 그림을 바라보는 시야는 좁아지고 삶은 점점 더 분주해지지만 그 분주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독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관계의 소음이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을 멀리서 바라보는 시야를 가집니다. 고독은 때때로 높은 산처럼 작동합니다. 혼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평평한 일상의 바닥에서 잠시 올라오게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넓게, 더 멀리, 더 깊게 삶의 지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야가 바로 성숙의 시작입니다. 이 이병철의 고독에서 태어난 대담한 확장, 무모해 보이지만 정확한 선택, 삼성을 여러 산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은 겉으로 보면 대담하다 못해 무모해 보였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섬유 산업에서 제당 산업으로, 제당 산업에서 가전 전자 산업으로, 그리고 마침내 반도체 산업까지. 당시 한국은 전자기술 기반이 거의 없었고 세계에서도 도전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에서 반도체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외부의 반대와 비관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선택이 한국의 미래와 연결되는가? 이 질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오래된 방식대로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앉아 숫자를 들여다보고, 혼자 산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혼자 시장의 본질을 파악하고, 혼자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모든 확장은 겉으로 보기엔 무모했지만 내면의 깊은 성찰과 고독 속에서 나온 결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고독 속에서 나온 결심은 때로 모든 사람의 예측을 이긴다. 3. 왜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성숙해지는가? 고독을 잘 버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숙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빠르게 요동치지 않는다. 관계의 소음이 적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를 외부로부터 강하게 받지 않습니다. 실수를 곧바로 배움으로 전환한다. 고독한 사람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숨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실패를 그대로 바라보며 배웁니다. 3. 타인의 속도에 밀려 결정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조급해서 실수합니다. 하지만 고독에 익숙한 사람들은 천천히 판단합니다. 빠르게보다 정확하게를 선택합니다. 4. 자기만의 속도, 자기만의 시간표를 따른다. 그들은 남들이 몇 살에 뭘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삶의 펜을
스스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형성합니다. 4. 성장은 고요 속에서 일어난다. 심리학적 확장 많은 연구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깊은 변화는 시끄러운 환경이 아니라 조용한 환경, 고독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면 통합 inner integration이라고 부릅니다. 내면 통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바라보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내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은 혼란과 고요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그 고요는 결국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옵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이 내면 통합의 순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조용한 순간, 사유의 공간이 그들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5. 고독을 힘으로 바꾸는 사람의 공통점. 고독을 견디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한 고립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자기 성장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1. 고독 속에서 방향을 찾는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들만의 나침반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삶의 방향이 수정되거나 확고해집니다. 고독 속에서 실력을 쌓는다.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정리하며 혼자 있을 때 실력이 빠르게 쌓입니다. 외부 자극 대신 지식과 사고의 깊이가 만들어집니다. 삶고독 속에서 자신을 다듬는다. 성격의 모서리를 다듬고 감정의 파도를 정리하고 결심의 집중도를 높입니다. 고독 속에서 위기를 준비한다. 혼자 깊게 생각한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십 번 시뮬레이션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6. 고독을 피하면 성장도 피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무엇인가 부족한 듯하고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고 계속해서 자신을 소음속에 놓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고독을 회피하면 성장도 회피하게 된다. 그 고독 속에서 나를 직면하고 내 삶을 재정렬하고 다음 단계의 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성장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지나야만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7. 성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성숙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의 생을 제대로 바라보려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걸음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입니다. 친구가 적고 조용한 시간을 사랑하며 자기 생각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대체로 성숙한 이유는 그들이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지 않고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특징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 내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을 이룹니다. 진정성, 독립성, 선택의 기준, 내면 성찰, 그리고 성숙과 성장. 이 5가지는 결코 화려한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 아닙니다. 거대한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다져온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힘입니다. 세상은 종종 말합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성공했다고, 네트워크가 넓어야 기회가 늘어난다고. 그러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의 내면을 단단히 지탱하는 힘은 관계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뿌리에서 자랍니다. 이 뿌리는 대개 고독 속에서 자랍니다. 1. 당신이 조용한 이유는 결함이 아니라 잠재력 때문이다. 혹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 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을까? 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지?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이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조용함은 결함이 아니라 능력의 다른 형태입니다. 진정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합니다. 독립적인 사람일수록 외부의 소음보다 내부의 논리를 따릅니다. 관계 기준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가벼운 소셜 네트워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면 성찰이 강한 사람일수록 혼자의 시간에서 힘을 얻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루하루를 조용히 정돈하며 자신을 키워갑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많지 않게 지내는 이유는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깊고 기준이 단단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 많은 관계 속에 있으면 사람은 쉽게 자신을 잃습니다. 남의 생각이 나의 생각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된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연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들은 그 연기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솔직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 성향은 결국 삶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3.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은 남이 평가할 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SNS에서는 수많은 행복과 성공이 보여지고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듯 자신의 삶을 꾸밉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사람들 속에서 빛나지 못할까? 그러나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길은 남의 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당신의 내면이 만든 길이고 당신이 겪은 고독은 당신만의 힘을 만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도 화려한 인맥이나 엄청난 협력자들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을 벼리는 방식으로 인생을 키워갔습니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도 그런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더 깊고 강한 힘을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4. 고독은 당신을 더 멀리 데려가기 위한 준비다. 인생은 어느 순간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 힘과 소음 속에서 만들어진 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소음 속에서 만들어진 힘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사라지면 약해집니다. 관계가 바뀌고 상황이 변하면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 힘은 외부의 변화와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내가 나를 지탱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이나 기대가 내 삶을 흔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때때로 삶이 우리에게 미리 주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 주는 준비 기간, 더 큰 무게를 견디기 위해 주는 연습 기간,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침묵의 시간. 당신이 지금 조용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조용함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5. 당신의 고독은 가치 있는 힘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고독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깊은 사람, 관계에 진심인 사람, 성장을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종종 조용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